안녕하세요, 올라포토입니다. 요새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다들 양궁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리뷰할 제품이 바로 삼각대 때문인데요. 삼각대랑 양궁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양궁에서도 이 삼각대를 써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관역에 잘 맞추는지 어디로 빗나가는 게 있는지 이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 이제 경기를 할 때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삼각대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제품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맨프로토의 삼각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국가대표가 선택한 삼각대 브랜드 이 맨프로토의 새롭게 출시한 아주 스페셜한 한정판 삼각대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가방만 먼저 언급을 해보려고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가방이 뭔가 이 방수 재질의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삼각대는 보관하기가 되게 좀 사실 집에 가정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방수 재질의 가방에 이 끈으로 조여서 쓰는 가방인데 이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거 치고는 가방은 조금 아쉬운 점이 느껴집니다. 좀 뭔가 특별하게 뭐 로고나 이런 브랜딩에 대한 부분, 뭔가 스페셜한 부분이 좀 더 각인이 되어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없어요. 이 삼각대 사실 때 이런 부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끈으로 된 게 가벼운 삼각대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렇게 메고 다닐 때 상당히 어깨가 아픕니다. 들고 다니기에도 이 로프로 된 형식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두꺼운 가죽은 아니더라도 이 두껍게 패드가 있는 가방이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삼각대 가방의 취향이고요. 자, 바로 이 삼각대입니다. 맨프로토에서 이번에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엘리먼트 MII, I가 두 개라서 2예요. M2 블루투스 모바일 카본 삼각대인데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리고 마크 2 이렇게 두 가지를 암시하는 이 타이틀 삼각대의 이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이드 인 이탈리. 맨프로토는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이 뭔가 장인이 더 만들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2020년 6월에 출시를 했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이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각인이 하나 더해져서 출시가 되었어요. 그럼 그 각인 먼저 좀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짜잔, 각인 보이시나요?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인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 남산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숭례문, 아마 석가탑, 다부탑, 그리고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가탑까지는 촬영을 하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석가탑을 제외하고 이 엘리먼트 M2 삼각대를 들고 사진도 직접 찍어 왔거든요. 사진 한번 또 보실까요? 사진 보고 오셨나요? 제가 이 삼각대를 들고 갑자기 이 7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비가 안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 악천후를 뚫고 어떻게 또 찍고 끼껏 찍으러 갔더니 찍고 얼마 안 있어서 비가 또 엄청 쏟아지고 참 한 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 제품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런 느낌의 제품은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제 높낮이 조절을 시작하는 삼각대예요. 보이시죠?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하는 제품인데 일단 센터 칼럼, 이 부분 보이실 거예요? 센터 칼럼 이거를 돌려서 센터 칼럼을 낮춰줍니다. 낮춰주면 이제 이렇게가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 스위치를 딱 해주면 돼요. 딱. 그러면 처음에 0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0단계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리가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80도가 그냥 쑥 넘어가는 건데 중간 단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여기서 딱 멈춥니다. 지금 이렇게가 딱 멈추는 각도예요. 이게 1단계에서 멈추는 각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정도 각도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제가 왜 좋았냐면 삼각대를 사용을 하실 때 사실 수평 앵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평을 잘 맞추려면 이 다리가 좀 뭔가 일정하게 딱 맞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세 가지 위치를 다 1단계로 딱 깔아놓고 쫙쫙쫙 벌리면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해놓고 쓰면은 어떻게 쓰더라도 각도를 맞추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브레드를 통해서 조절을 잡아줘서 수평을 맞춰주면 굉장히 좀 편리한 촬영하기까지 준비하는 세팅 과정이 좀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로우 앵글 촬영도 쉬운 제품입니다. 로우 앵글 촬영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딱딱딱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셔서 뒤집어 주시면은 이렇게 센터 칼럼을 내려서 쓰실 수 있어요. 플레이트를 마운트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내리셔서 여기가 이제 카메라가 붙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 진짜 그냥 바닥에서 붙어서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이 삼각대가 가진 장점이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이 최소 높이가 43cm예요. 43cm. 요렇게 센터 칼럼을 가장 최하단까지 내렸을 때가 43cm고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요. 최소 높이는 다리를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높이가 되거든요. 이게 아마 카메라 앵글은 안 당길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이까지 최대 올렸을 때 최대 높이는 160cm입니다. 160cm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한강대교에서 지금 한강대교 사진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강대교에서 사진을 찍기에 적절한 높이였어요. 그리고 이 서울역에서 찍었던 사진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서울역에 그 서울로 7017 가면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어서 이 야경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 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높이 때문에 촬영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삼각대는 내 키에서 내가 손을 뻗어서 조작할 수 있는 높이까지가 적정한 것 같아요. 물론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사실 이 컨트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삼각대를 선택하실 때는 내 키를 기준으로 본인의 키에서 적당히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자 여기까지 다리 길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삼각대 요렇게 무게가 얼마일까 하는데 무게는 1.35kg입니다 썩 가벼운 편은 아니죠 사실. 근데 삼각대 치고는 이 정도면 또 진짜 가벼운 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대는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다리가 두껍고 무거울수록 좋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각대의 성능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런 건데, 근데 무조건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한테 맞는 삼각대는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삼각대는 내가 사용하는 이 장비들의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최고 가장 무겁게 쓰는 장비 구성을 버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삼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두껍거나 혹은 너무 높은 거를 꼭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또 비싸잖아요. 가격도 나에게 맞추는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진짜 나에게 맞는 삼각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1.35kg이고 안전 지지 하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제품 장비를 잘 버틸 수 있는 최고 무게는 이 삼각대는 8kg입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정도인데 이 제품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모바일 블루투스 카본 삼각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타겟이 정말 헤비한 뭔가 풍경 사진의 대가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어울리는 삼각대예요.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하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용도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삼각대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장비 중에 가장 무거운 조합일 것 같아요. 소니 알파1에 그다음에 70-200 GM2 렌즈인데 요거는 거뜬하게 잡아줍니다. 거뜬해요. 근데 이제 GM2 같은 이제 망원 렌즈 사용하실 때는
함께 주는 요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에다가 이 삼각대의 플레이트를 거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거치해서 쓰시면 되고, 이 볼헤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볼헤드는 기본적으로는 조작은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볼헤드에 큰 레버가 하나가 있고 반대쪽에 작은 레버가 있어요. 작은 레버가 있는데 이 큰 레버는 돌렸을 때 이 볼헤드에 이렇게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라인이고요. 앞부분 같이 보여드리면 여기 로고가 있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로 촬영을 하실 때 삼각대를 세로로 돌리는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방향에서 다 90도가 꺾이는 건 아니고 딱 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있는 지점에서만 꺾인다는 점. 단단하게 이 큰 레버를 돌려주면 쉽게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레버는 이 파노라마 촬영에 도움이 되면서 이 수평을 내가 위치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레버예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수평을 잡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느냐라고 고민하시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삼각대라는 게 뭐 위에 이 큰 레버로 볼헤드를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다리가 내가 어떤 지점에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 앞다리 두 개가 가기 때문에.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다리를 놓기 힘들고 앞다리를 하나만 놓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돌려놓고, 이럴 때 이 작은 레버 돌려서 위치 딱 잡아주고 그 다음 볼헤드 세팅하면 딱 맞겠죠. 파노라마 촬영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볼헤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아쉬운 점도 같이 봐야겠죠. 자, 볼헤드에서 무게추가 이 끝에 달려 있어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끝에 달려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플레이트를 끼워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꽂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게중심추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띠용이에요, 띠용.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이 무게추는 보여요. 반대편에 무게추는 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한쪽이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이게 이유가 있는가 뭐지 싶더라고요. 또 이렇게 끼우면 위치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우면 또 이렇게 또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손에 가는 방향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꽂는 게 아니라 딱 지정된 방향으로 꽂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 자세히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각대 사용하시면서 플레이트 안쪽에 이 렌즈 위치 방향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렌즈 방향 이렇게 꽂는 거겠죠? 위치가 있습니다. 뭔가 이거대로 맞춰서 꽂아줘야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좀 지켜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된다. 그래서 플레이트인데, 플레이트에 기가 막힌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이 맨프로토의 제품을 꽂으면 그냥 잘 들어갑니다. 아기가 딱 맞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맞는데, 같은 도브테일 방식, 알카세이스 방식 스몰리그에 플레이트를 쓰면 이걸 꽂으면 안 맞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딱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여서 쓰면 이거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삼각대는 안정적으로 놓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점. 그 말은 즉슨 이 제품은 플레이트가 자기 것만 호환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케이지 형태의 포맷이 같은 걸 꽂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쉽다, 좀 불편했다. 왜냐면 이거 굳이 안 들고 다녀도 이 맞는 거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역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 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가운데 부분도 짚고 가야겠죠. 이 부분 후크인데요. 후크도 좀 아쉬웠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꽂혀 있고 그냥 플레이트에 평평한 거 꽂혀 있는데, 이거 후크도 같이 들어있어서 제가 바꾼 거거든요. 이 고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 무게를 더 안정적으로 하중을 가중하기 위해서 가방 같은 거를 고리를 이렇게 껴서 쓰는데, 이게 고리가
좀 얕고 안에 쏙 들어가서 걸려서 버티는 느낌을 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 선유도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쇼핑백 고리를 여기다 꽂아봤는데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크는 좀 아쉬웠다. 그리고 다리가 이 총 하나, 둘, 세 개 조작을 해서 이렇게 4단으로 펼쳐지는 제품인데요. 이 방식은 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이렇게 돌렸다 조였다 푸는 방식인데 좀 쉽게 조이고 쉽게 푸는 게 가능한, 그러면서도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고정력은 좋은데 아쉬운 점은 이게 끝까지 다 펼쳐졌는지를 뭔가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었다. 그건 좀 아쉬웠어요. 뭔가 다 펴졌는지, 가끔 이게 조금 덜 펴가지고 다 핀 줄 알고 이렇게 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꼼꼼하게 삼각대를 좀 꼼꼼하게 확 당겨서 끝까지 단단하게 조여줘야 되는 부분, 요거는 뭔가 좀 지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스파이크가 이 땅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거는 좀 아니었어요. 뭔가 이 고무 같은 걸로 딛고 일어나는 느낌. 요래서 조금 뭔가 거친 환경에서는 좀 부족한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도심 야경 촬영할 때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전혀 없는데 돌 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찍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크리에이터로서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제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함께 들어있는 구성품이 있었어요. 구성품이 바로 이렇게 1번, 요게 아까 그 후크를 따로 끼기 전에 들어있던 원래 들어있던 친구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 블루투스 카본 삼각대라서 이 핸드폰을 삼각대에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플레이트를 이 핸드폰 거치하는 부분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주면 핸드폰도 같이 쓸 수 있는 정말 크리에이터한테 딱 어울리는 제품이죠. 그리고 함께 동봉되어 있는 게 이 블루투스 리모컨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돼서 핸드폰이랑 페어링하면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시작 끄기 혹은 사진 촬영 시작 끄기 이런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봉된 것도 소개해 드렸어요. 따로 파우치가 주어지진 않아서 그냥 가방 외에는 저는 이렇게 테크용 파우치에 함께 넣어서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 맨프로토 국가대표 삼각대 브랜드 맨프로토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페셜 에디션 엘리먼트 마크2의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 삼각대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삼각대를 구매하시고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저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촬영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이 가운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각도 조절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도 함께 제공이 되니까 삼각대에 핸드폰 거치시켜 놓고 뭔가 영상을 찍어 놓으면서 카메라로는 사진 찍는 이런 것도 좀 편리하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되게 좋았던 제품입니다. 캐주얼한 삼각대 어떤 걸 살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맨프로토의 엘리먼트 마크2 이제 8월 5일부터 세기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함께 추가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각대 리뷰였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카메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